별것도 아닌데 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는 것, 점심 후 낮잠 자는 것, 저녁에 TV 보면서 과자 먹는 것.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건강 상태가 현저히 다른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70대인데도 60대처럼 건강했고 다른 그룹은 70대인데 80대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놀랍게도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건강관리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일상의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그것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20년 추적 조사가 있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00명을 관찰했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유전이나 돈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이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 습관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병들고 불행한 노후를 만듭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이 당장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노후를 망치는 사소한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은퇴했는데 뭐, 늦게 일어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6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알람을 꺼버렸어요. 이제 맘대로 자도 되겠지.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 9시, 10시까지 푹 자는 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시, 11시, 어떤 날은 점심때까지 잤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죠. 2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집중도 안 됐습니다. 의욕도 없어졌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었어요. 늦게 일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을 분비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아침 햇빛을 못 받으면 뇌가 아직 밤이라고 착각합니다. 계속 졸린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치매 위험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9시 이후에 일어나는 노인은
7시 이전에 일어나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5.3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활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보내게 되죠. 뇌를 쓰지 않으니까 뇌가 퇴화합니다.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지는 거죠. 70세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왜 일어나야 하지? 할 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아침 햇살을 쬐면서 30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길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기억력도 좋고 기분도 좋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70세가 아니라 60세 같으세요. 비결이 뭘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밤에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둘째, 활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루가 길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셋째,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울증이 예방됩니다. 넷째, 사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모임이나 활동은 오전에 시작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알람을 맞추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둘째, 일어나면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세요. 셋째, 전날 밤 일찍 자세요.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일어날 이유를 만드세요. 아침 산책, 아침 운동, 아침 모임. 뭐든 좋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뇌가 늙고 몸이 늙고 마음도 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10년 후 여러분은 그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2장.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나이 들면 쉬어야지. 몸도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며 소파에만 앉아 계신가요? 이 습관이 여러분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68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점심 먹고 또 소파, 저녁 먹고 또 소파,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편하니까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1년 후엔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네요. 운동하세요. 최 선생님은 황당했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의사가 답했습니다. 안 쓰니까 빠지는 겁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면
더 빨리 늙습니다. 의학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40% 높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앉아있으면 근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빠르게 빠져요.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균형을 못 잡으니까요. 둘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셋째,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다치면 오래 갑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빠집니다. 계속 반복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72세 이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움직였어요.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TV 보다가도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도 되라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죠.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계단도 거뜬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죠. 72세가 맞으세요? 근육량이 60대 수준이네요. 비결이 뭘까요? 매일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움직인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20분입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걸 못 지킵니다. 귀찮아서, 아파서, 날씨가 안 좋아서, 핑계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안 움직이면 늙습니다. 빨리 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집 안을 걸으세요. 둘째, 매일 산책하세요. 20분이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셋째,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 설거지, 빨래. 이것도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거니까요. 넷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힘들면 한 층만이라도요. 다섯째,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하세요. TV 볼 때도 가끔 서서 보세요. 전화 통화할 때도 서서 하세요. 여러분, 앉아만 있는 건 편하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세요. 조금이라도요.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겁니다. 3장. 끼니를 대충 때우는 습관. 혼자 사는데 뭐 잘 차려 먹어. 귀찮아.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끼니를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66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어요. 요리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어요. 저녁도 간단히 먹었죠. 영양? 생각 안 했습니다. 배만 안 고프면 되지.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기가 자주 걸렸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충 먹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네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 여사님은 놀랐습니다.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설명했어요. 노년기에는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대충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양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60지 이상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양을 못 채웁니다. 라면, 빵, 과자로 끼니를 때우니까요.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은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병에 걸립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70세 송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혼자 살았지만 매 끼 제대로 챙겨 먹었어요. 귀찮아도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만들었어요. 고기나 생선을 꼭 먹었죠. 나 하나 먹는데 뭐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송 선생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피부도 좋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매 끼 제대로 챙겨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는 노년기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3끼를 챙겨 먹으세요. 거르지 마세요.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매 끼 한 가지 이상 드세요. 셋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빵, 과자. 이런 건 영양가가 낮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니까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럼 혼자 사는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드세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 먹으면 됩니다. 둘째, 간단한 요리를 배우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달걀 프라이, 된장찌개, 김치볶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세요. 요즘은 영양을 고려한 노인 도시락이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식사를 이용하세요. 넷째, 친구들과 돌아가며 식사하세요. 혼자 먹기 싫으면 같이 먹으세요. 함께 만들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끼니를 대충 때우는 건 귀찮지 않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보답할 겁니다. 4장, 사람들과 단절하고 지내는 습관. 귀찮아. 안 만날래. 사람 보기 싫어. 이렇게 집에만 계신가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64세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졌어요. 회사 다닐 때 사람들 실컷 봤어. 이제 좀 쉬자. 친구들이 연락해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요즘 바빠. 몸이 안 좋아.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이게 자유지.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아내하고만 몇 마디 했죠. 그리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사람들 만나세요? 아니요. 집에만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75년 연구가 있습니다. 700명 이상을 평생 추적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과 건강의 가장 큰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어요.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6배 높습니다. 사망률은 1.5배 높고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를 사용합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게 뇌 운동이에요. 반대로 혼자만 있으면 뇌를 안 씁니다. 멍하니 TV만 보니까요. 68세 윤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친구, 동창, 동네 이웃. 누구든 좋았어요. 귀찮아도 나가야 해.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화했어요. 요즘 뭐 하는지, 어디 갔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활발하게 이야기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또래보다 훨씬 밝았어요. 우울하지 않고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기억력도 좋았고요. 비결이 뭘까요? 사람을 자주 만나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30분 이상씩이요. 그렇게 자주? 네, 그렇게 자주입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고립은 독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정신이 병들고 몸도 병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밥 먹거나 차 마시는 모임이요. 둘째, 동네 활동에 참여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셋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남을 돕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됩니다. 넷째, 취미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노래, 그림. 뭐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다섯째,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세요.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기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귀찮고 불편하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3번만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5번 나가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단절하고 지내는 건 편하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뇌가 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감사할 겁니다. 5장.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이 나이에 뭘 배워? 늙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급속도로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70세 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평생 공부했어. 이제 됐어. TV만 보고 신문만 읽었습니다. 새로운 건 시도하지 않았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쓰는 법 알려줄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유튜브 보면 재미있는데. 귀찮아. 안 배울래. 2년이 지났습니다. 강 선생님은 점점 세상에서 소외됐어요. 친구들은 카톡으로 약속 잡는데 강 선생님만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유튜브 이야기하는데 강 선생님은 못 알아들었죠.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 그게 뭐더라? 자주 말을 잊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뇌를 안 쓰셔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워야 늙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9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세포 간에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요. 반대로 새로운 걸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퇴화합니다.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74세 조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죠. 첫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3개월 후 카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했습니다. 1년 후엔 은행 앱으로 송금까지 했죠. 조 여사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배우니까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손주들하고 대화도 되고 진작 배울 걸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여사님은 72세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73세에는 영어 회화를 배웠고요. 74세인 지금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요? 네, 이 나이에 피아노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죠. 조 여사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계속 배우세요. 이게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것, 해보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서예, 요리, 춤, 노래.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찾아보세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합니다. 둘째,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혼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셋째, 친구와 함께 배우세요. 혼자보다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도 되고요.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 하세요. 한 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건 편하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뇌가 늙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겁니다. 6장. 작은 통증을 방치하는 습관. 이 정도야 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아픈 데를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 습관이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67세 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처음엔 조금 아팠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냥 참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좀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1년 후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죠. 의사가 X-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진작 오셨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선생님은 후회했습니다. 진작 병원에 갈 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작은 통증을 방치했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 말이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처음엔 다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커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69세 송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한 번은 어깨가 좀 아팠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병원에 갔죠. 의사가 검사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50견 초기네요. 지금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 만에 완치됐어요. 만약 방치했다면 몇 달은 고생했을 겁니다. 심하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었고요. 송 여사님은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귀찮지만 해야 해. 내 몸이니까.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큰 병 없이 지냈죠. 비결이 뭘까요?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의학 통계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중증 질환 발생률이 40% 낮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니까요. 그럼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무릎,
허리, 어깨, 어디든 2주 이상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둘째, 식욕 감퇴나 체중 감소. 특별한 이유 없이 밥맛이 없거나 살이 빠지면 검사 받으세요. 셋째, 수면 장애.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넷째, 기억력 감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검사 받으세요. 다섯째, 배변 습관 변화.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피로감. 쉬어도 피곤하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습니다. 둘째,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셋째, 약을 제때 복용하세요. 의사가 준 약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수첩을 만드세요. 언제 무슨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병원 갈 때 유용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혼자 숨기지 말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함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통증을 방치하는 건 쉽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감사할 겁니다. 7장. 긍정적인 목표 없이 사는 습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하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 이렇게 목표 없이 사시나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1세 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목표가 사라졌어요.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매일 똑같이 지냈습니다.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무기력해졌어요.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아침에 눈 떠도 기대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뿌듯한 게 없었죠. 2년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표를 만드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목표요? 이 나이에? 네, 이 나이에 더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30% 낮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움직일 이유, 노력할 이유. 이게 생기면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73세 장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70세엔 등산 100회 하기였습니다. 매주 2번씩 산에 올랐어요. 1년 만에 달성했죠. 71세엔 손주에게 동화책 100권 읽어주기였습니다. 매일 한 권씩 읽어줬어요. 손주도 좋아했고 장 여사님도 행복했습니다. 72세엔 서예 작품 신계 만들기였습니다. 서예를 배워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복지관 전시회에도 출품했죠. 73세인 지금은 여행지 10곳 가기입니다. 국내 여행이에요. 한 달에 한 곳씩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장 여사님은 말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돼요. 저녁에 자면서 오늘 이만큼 했구나 뿌듯해요. 장 여사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우울 지수도 낮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사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책 10권 읽기, 산책 100회 하기, 친구 30명에게 연락하기, 새로운 요리 20개 배우기, 사진 100장 찍기,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건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됩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좋아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종이에 적으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보면서 상기하세요. 둘째,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달력에 표시하세요. 눈에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맛있는 거 먹거나 갖고 싶던 거 사세요. 자신을 격려하세요. 넷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만드세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다른 사람이 알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뭘 목표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은 것을 목표로 만드세요. 젊었을 때 못했던 것, 바빠서 미뤄뒀던 것,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목표로 만들어서 실천하세요.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건 편하지만 반복되면 끝입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끼니를 대충 때우는 습관, 사람들과 단절하고 지내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작은 통증을 방치하는 습관, 강정적인 목표 없이 사는 습관. 이 7가지는 모두 사소해 보입니다. 당장은 별일 아닌 것 같죠? 이 정도야 뭐. 나중에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늦게 일어나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당장은 문제 없어요. 라면 먹어도 오늘 배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1년, 2년, 5년, 10년 반복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뇌는 늙었고 관계는 끊겼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연구소에서 30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5,000명을 관찰했어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건강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꾸준히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사람을 만나고 계속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반대로 일찍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자고 안 움직이고 대충 먹고 혼자 지내고 배우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
습관이 10년을 만들고 10년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의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건강하게 걷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80세? 아니면 병상에 누워 기억력도 흐릿하고 외롭게 지내는 80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가? 오늘 얼마나 움직이는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무엇을 배우는가? 오늘 건강을 챙기는가? 오늘 무슨 목표를 향해 가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꾸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내일부터 할게요.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일부터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7가지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바꾸세요. 이번 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다음 주는 매일 30분 걷기. 그 다음 주는 제대로 식사하기. 하나씩 천천히 바꾸다 보면 어느새 7가지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주변 사람들도 말할 겁니다. 요즘 되게 건강해 보여요.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이게 바로 좋은 습관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70세인데 60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70세인데 80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70세, 어떤 80세가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반복되면 끝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이라도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